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2급 부정교합의 간별 진단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급 부정교합을 간별 진단할 때는 크게 이와 같이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상악이 전돌되어 있냐, 아니면 하악이 후퇴되어 있냐, 또한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이를 비발치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은 소구치 발치 치료를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 항목에 맞서서 요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어떤 치료를 우리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2급 부정교합을 감별할 때 심리 분석, 그 다음에 셋 분석 모두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상악이 전방으로 위치되어 있는 상악 전돌된 증례에 있어서는 상악을 후방으로 이동을 시킬 것이에요. 이렇게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헤드기어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니스크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악이 후방으로 위치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을 후방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후방 위치된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기능성 악 교정장치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이와 같이 상악이 전돌된 증례보다는 하악이 후퇴된 증례가 많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 전돌이냐 하악 후퇴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셋 분석에서는 어떠한 계측치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될까요? 기준선은 FH 프레를 잡습니다. 그래서 네이존에 대해서 퍼펜디큘러 라인을 그어요. 직각이 되는 라인을 그어서 A 포인트가 얼마만큼 위치되어 있고 포고니온이 얼마만큼 위치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존 퍼펜디큘러 라인에 대해서는 포인트 A가 혼합체열계에서는 0mm, 성인에서는 약간 1mm 정도 나와 있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포고니온 자체는 네이존 퍼펜디큘러 라인에 대해서 포고니온은 마이너스 8에서 6mm 후방 위치되어 있는 게 정상이고, 성인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 내지 또한 플러스 4 정도로 약간 나와 있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계측들의 항목이 있습니다. 페이셜 플레인 앵글, FH 플랜에 대해서 네이존 포고니온이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값이 크면은 아래턱에 나와 있는 거고, 값이 작으면 아래턱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86도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90도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돌이고, 82도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후퇴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여기랑 결부해서 AB 플랜 앵글을 잴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처럼 A 포인트가 이와 같이 전방에 위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은 정상인데 상악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B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은 정상인데 상악이 이와 같이 열성장인 경우로 감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번인 경우에는 2급 부정교합, B번인 경우에는 3급 부정교합으로 우리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셋 분석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은 네이존 퍼펜디큘러 라인을 해서 A 포인트와 그 다음에 포고니온까지의 거리를 재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콘딜리온에서 A 포인트, 또한 콘딜리온에서 그네시온까지의 이펙티브한 맥실라리 앤 맨디블라 길이 랭스를 재요. 또한 앵글 오브 컨벡시티를 재기도 합니다. 네이존, A 포인트, 포고니온. 그런데 동양인과 그 다음에 서양인과는 측모 정면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동양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단두형의 타입이에요. 반면에 서양인인 경우에는 장두형의 타입입니다. 이 장두형의 타입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여기를 네이존이라고 잡고 여기를 셀라로 생각하면 SN의 길이가 긴 걸 얘기를 해요. 반면에 단두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SN의 길이가 짧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셋 분석을 동양인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측모를 평가할 때 있어서는 두 가지 라인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준선이 되는 것은 내추럴 헤드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라인은 서브 네이잘렛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수평의 라인, 수직의 라인을 걷고 이 라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순과 그 다음에 하순, 그 다음에 포고니온이 어떻게 위치됐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한자 보시면은 측모에서 보면은 하악이 이와 같이 후방 위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셉 계측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페이셜 앵글은 85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전 퍼펜디큘러 라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자는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페이셜 앵글은 그 다음에 85도, 그 다음에 네이전 퍼펜디큘러 라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순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하순은 거의 정상인 경우를 보이게 돼요. 동양인에서 이와 같이 셋 분석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봐야 될까요? 에스테틱을 저자는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에스테틱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돌출되어 있는 게 하순이 들어가 있는지 상순이 튀어나와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해야 되는 것은 하악을 전방으로 끄집어내서 엣지 또 엣지 바이세 우리는 측모 및 정면의 상태를 평가해야만 됩니다. CO 상태에서 모습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순이 후방 위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엣지 또 엣지 상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후방 위치된 하악이 전방 위치함으로써 저루방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길어진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면에서의 변화를 먼저 평가를 하셔야만 됩니다. CO 상태에서 심한 오버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상태에서의 모습을 보고 유한자 보시면은 엣지 상태에서 상악이 좁은 양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엣지 상태에서 모습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수는 정상이거나 하수는 후방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악이 전방 위치한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low anterior facial height, 이 하안면고가 이와 같이 긴 경우에 우리는 비심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전방으로 끄집어냈을 때 모습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될까요? 이것은 후방 위치해야 된 하악과 그 다음에 상악은 정상의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수직적인 부조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전방에 위치함으로써 이와 같이 수직적 부조화가 수직적으로 증가가 됨으로써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환자가 2급의 상태에서 하이앵글 타입이냐 로우앵글 타입이냐를 감별을 하셔야만 됩니다. 하이앵글 타입은 어떠한 성장 방향을 의미를 하게 될까요? 하악이 이와 같이 후하방 회전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로우앵글 타입은 이와 같이 하악이 전방으로 나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크레스트 로우앵글 타입의 2급 부종기압 치료에 좋은 쪽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크레스트 하이앵글 타입은 2급 부종기압의 치료에 좋지 않은 쪽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크레스트 로우앵글 타입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상악의 구치가 정출됨으로써 하악이 전방 위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상악의 더욱더 A포인트가 전방으로 위치한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ODI는 크고 APDI는 작고 컨비네이션 팩터가 큰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엣지 또 엣지 모습을 봤을 때에도 상악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ODI는 80, APDI 75, 컨비네이션 팩터 155 이와 같은 골격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2급 부종기압을 볼 때
이와 같이 하악이 후방 위치되어 있냐, 상하악이 전돌되어 있냐. 최근에 있어서는 하악이 후방 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골격은 하이앵글의 크레스트, 그 다음에 스티프한 POP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반면에 상하악이 이와 같이 전돌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로앵글 크레스트인 경우가 많고 POP 자체도 플랫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악이 후방 위치되어 있는 2급 부종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을 전방 위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스티프한 POP를 평탄하게 해줘야 되겠죠. 반면에 이와 같이 상하악이 전방 위치된 2급 부종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골을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POP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스테틱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비네이션 팩터를 봐요. 그래서 앞으로 끄집어냈는데 안모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악 전돌인지 아니면 로우 엔테리어 페셜라이트가 긴 건지 감별을 하고,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는 이와 같이 컨비네이션 팩터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이 전돌된 증례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될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얘가 성장 중인지 아니면은 성장이 끝난 환자인지 평가를 하셔야만 되겠죠. 성장 중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로스 모디피케이션, 성장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성장 조절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딘가 치아를 뽑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엣지 투 엣지의 모습을 봤는데 입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성장 중인 환자면서 컨비네이션 팩터가 크다라는 것은 이 환자는 상악이 전돌되어 있는 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드기어나 ABP를 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인 환자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어딘가의 치아를 뽑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용교정에 있어서는 하이풀 헤드기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서비컬 헤드기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 하이풀 헤드기어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하이풀 헤드기어를 사용하면 상악의 구치는 아파가 됩니다. 상악 구치 아파는 UOP 자체가 스티프해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때 스티프한 UOP 상태로 하악의 구치가 오버 이럽션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하이풀을 쓴다 하더라도 스켈레탈 볼륨 자체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비발치 치료에 있어서는 하이풀을 쓰는 것도 오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구치 발치 증리에 있어서는 굳이 하이풀 헤드기어를 쓸 필요가 없게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하이풀을 쓰게 되면 상악의 6번 자체가 아파가 됩니다. 그러면은 UOP 자체가 스티프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공간으로 하악의 구치가 정출이 되게 됩니다. 하악의 구치 정출은 2급 부종교합 치료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가 않습니다. 묘교정에 있어서는 2급 부종교합의 에티올로지 팩터로 하악 구치의 정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하악은 전방으로 이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악의 6번 부위에 하이풀 헤드기어를 쓰면서 상악 구치혈 전치혈을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상악의 7번, 하악 8번의 맹출은 어떻게 될까요? 상악의 7번이 맹출할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상악의 8번이 맹출할 공간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골격의 볼륨, 스켈레탈 볼륨 형태에서 보게 됩니다. ODI가 70, 에피디아 75, 145 하이앵글 타입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하이풀을 쓰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골격이 75, 80, 155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바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구치를 후방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비발치로 한다고 하면 그나마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구치를 발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굳이 하이프레드 기어를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이프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맨디블라 프렌 앵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즉 하이 앵글 클래스 2인 경우에 하이프레드 기어를 쓰죠. 근데 묘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컨비네이션 팩터를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컨비네이션 팩터가 150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로우 앵글의 클래스 2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프를 쓸 수는 있지만은 묘 교정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발치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치를 후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구치를 이와 같이 후방으로 이동시킬 때 후방부의 공간이 충분한 경우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후방부의 성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이에 반해 충분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골 자체가 전방으로 위치한 증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후방으로 이동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정상의 상악골을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가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제3대구치, 제2대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해서 제3대구치, 제2대구치를 발치할 공간이 많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리뷰해 보겠지만은 우리가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의 적응증은 뭐가 됩니까? 일단 현재 안모가 좋아야 됩니다. 현재 안모가 좋은 경우에 이와 같이 하이프를 써서 뒤로 미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상악의 제2대구치 발치를 통해서 발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상악의 제1대구치를 후방으로 이는 게 더욱더 용이하게 될까요? 이에 반해 상악골이 이와 같이 전방으로 위치한 증례에 있어서는 상악골을 후방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가 생기지가 않게 되겠죠. 즉, 이 얘기들은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충분한 경우에는 어떠한 골격이 될까요? 컨비네이션 팩터가 큰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컨비네이션 팩터가 150 이하로 작은 증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현재 안모가 좋다고 하면은 상악의 제2대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악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엣지2의 엣지바이스의 측모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안모가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악의 이와 같이 전치부 총생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 먼저 봐야 됩니다. 전치부 총생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뽑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전치부 총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비발치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장치는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가 되고, 이 장치를 통해 후방 위치된 하악의 위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또한 수직적으로 감소된 수직 고경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는 비발치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클래스 2인 경우에 우리가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악만 소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악은 제1소구치, 하악은 제2소구치를 발치하는 증례가 될 것입니다. 이때 소구치 발치의 가이드라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버젯이 4mm 이상보다 큽니다. 첫 번째로 미드라인을 체크합니다. 미드라인이 일치하냐, 미드라인이 일치하지 않냐. 그래서 미드라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악의 전치부의 총생이 그 다음에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악에서는 제1소구치를 발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악의 전치부의 총생이 있게 되면은 하악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악 전치부 총생이 있고, 또한 하악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악의 제2소구치를 발치하게 하면 될 것이에요. 이에 반해
하악 전치부 총생이 없으면은 상악만 소고치 발치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악만 소고치를 발치를 항상 생각을 할 때는 2급의 견치 관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치료하고 나서 1급의 견치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급의 풀 크레스트 견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게 될까요? 오버젯이 크거나 총생이 심한 경우가 될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견치가 최대한 뒤로 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제1소고치 발치가 나을까요? 제2소고치 발치가 나을까요? 상악에서는 제1소고치를 발치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악의 총생이 없고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크고 풀 크레스트 견치 관계에 있어서 있는 경우라면 상악만 제1소고치를 발치해야만 될 것이에요. 이에 반해 풀 크레스트 견치 관계가 아닙니다. 헬프 크레스트나 아니면은 1급의 견치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1소고치 발치가 나을까요? 제2소고치 발치가 나을까요? 제1소고치를 발치하고 나서는 제2소고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모든 치아들이 다 전방으로 이동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어려울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2소고치 발치가 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1급의 견치 관계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치 관계는 2급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 크레스트 견치 관계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총생이 없는 경우는 상악만 제2소고치 발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조항이 삐뚤어져 있는 증리에 있어서는 상악의 견치가 대칭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상악의 견치가 대칭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고치 3개를 뽑을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반면에 상악의 견치가 대칭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소고치 발치를 다르게 상악에서 발치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즉 상악의 견치의 위치가 대칭이 되게끔 소고치 발치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은 10번대에 있어서는 제1소고치를 발치하고 20번대 치아에 있어서는 제2소고치를 발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고치 발치 자세한 치료는 앞으로 소고치 발치 파트에서 자세히 얘기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급인 경우 비발치 치료한 경우에는 안모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컨비네이션 팩터가 좋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발치 치료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윈블럭을 사용한 다음에 묘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헤드기어를 쓴 다음에 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끄집어내는데 심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 컨비네이션 팩터가 큰데 성장 중에 있는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비발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는 상악이 전돌된 증례이기 때문에 서비칼 헤드기어와 그 다음에 ABP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상악의 전방 성장을 억제하고 하악을 전방으로 성장을 유도하면서 우리는 성장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급 부정교합에서 소고치 발치 증례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컨비네이션 팩터가 크냐,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냐가 커다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컨비네이션 팩터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하악에서는 비발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만 소고치를, 제1소고치를 뽑을 건지 아니면 제2소고치를 뽑을 건지 상악만 소고치 발치 증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은 제1소고치, 하악은 제2소고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급 치료에 대해 감별 진단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비발치인 경우 상악이 전돌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헤드기어, 미니스크류,
트윈블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악이 후방 위치된 증례에 있어서는 트윈블록을 사용할 수가 있죠. 발치 증례에서는 어떤 발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상하기 전방 위치된 증례에 있어서는 상하의 7번, 하악 8번을 발치할 수가 있고, 또는 상하만 제1소고치 또는 제2소고치를 발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고치 발치 증례, 하악이 후방 위치된 증례에 있어서는 어떠한 치아를 발치할 수 있을까요? 상악만 제2대고치를 발치할 수 있고, 또는 상악 제1소고치, 하악 제2소고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2급 부정교합의 감별 진단, 그 다음에 자세한 치료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장치들에 대한 설명은 마스터 코스 2급 부정교합 파트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